네, 안녕하세요. 1시가 돼서 녹화를 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제가 뭐 이렇게 딴데 AI 우리 레드햇 AI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번에 올해 마지막 발표가 12월 12일 날 있습니다. 금융권을 위한 레드햇 AI라고. 네. 금융권을 위한 레드햇 AI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장표를 미리 발표하는 것이고요. 어, 그 타겟이 뭐 에세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그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타겟은 좀 낮은, 그래서 되게 쉽게 얘기하는 이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기초적인데? 라고 할 수도 있어서 네, 그거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젠다는 이렇게 AI 세대, 얼만큼 AI가 많이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융권에 최적화된 AI를 육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금융을 위한 AI 전략, 레드햇 AI 전략, 요약, 이렇게, 아젠다를 잡고 겁니다. 자, 요즘은 AI 세대죠. 누구나 다 A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금융권도 굉장히 많은 기사에서 이제 시중은행이나 증권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AI를 가지고 혁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고, 고도화를 추진하겠다, AI 도입을 박차하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I 솔루션이 얼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조직의 82%가 이제 향후 2년 내에 AI 워크로드를 수요를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고, 65%가 현재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45%가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리서치가 되어 있고요. 이만큼 굉장히 AI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 AI 자체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죠. 2000년도에는 그냥 뭐 로그를 수집해가지고 그냥 이 로그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변환하는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영역에서 AI가 발전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이 쌓이고 이런 데이터 모니터링하고 이제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어떤 예측을 분석하고 이런 빅데이터 영역으로 2010년도에 이제 이 AI가 발전을 한 거죠. 분석을 위한 것 부분은. 그다음에 2020년도에 들어서 이제 실제적인 파운데이션 모델로 생성형 AI라는 것이 이제 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어, 뭐 문장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만들거나 이런 생성형 쪽에 AI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0년도에 예측형 AI,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생성형 AI, 뭐 같은 AI지만 이렇게 좀 조금 다른데요. 옛날에는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그 신용 예측, 분석, 이렇게 수요 예측, 이런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면, 제너레이트 AI는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새로운 대화형,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챗GPT를 많이 사용하면서 대화형 Q&A, 그다음에 시각적인 뭐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굉장히 생성형적인 그런 AI 영역에서 제너레이트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독창적인 컨텐츠를 생성하는 부분이 제너레이트 AI고,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부분이 예측형 AI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는 파운데이션 모델로 구동이 되는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이제 그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치 실현이 빨리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가지고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좋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간단한 뭐 개발자도 접근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문서, 뭐 그다음에 뭐 그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가 저희가 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이제 챗 GPT로 이제 채팅 형식으로 그런 AI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AI가 할 수 있는 일, 옛날에 그냥 뭐 예측하는 부분, 뭐 이런 데서 이제 점점 이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역도 현재는 AI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그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사람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에게 약간 도움을 받고 그냥 비즈니스만 포커스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이용을 하는 건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대부분의 학습은 이제 특별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방대한 양의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이나 그런 뭐 많이 깊이 들어가서 내 개인에 관한 그런 물음에 대한 답변은 뭐랄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지금 이제 대부분 오픈 소스화 되고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시장 데이터고 거기에 좀 더 산업에 편중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편중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훈련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에 최적화된 AI를 육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금융에 맞는 데이터를 넣고 그런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LLM을 어떻게 만드느냐 봤을 때 일단 시장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LLM은 그냥 일반적인 시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방대한 양이죠. 그런 방대한 양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나온 모델을 가지고 저희는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없으니까 내 기업의 생산을 높일 수 없으니까 내가 내 기업에 만든 그런 AI를 사용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에 맞는 대답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뭐 은행이라면 뭐 금융 뭐 어떤 은행에 뭐랄까요 이제 상품이 있는지 이율은 얼마인지 최고 좋은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정보를 쉽게 이제 내려면 내 기업에 맞는 데이터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최적화된 AI를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AG, 두 번째는 파인 튜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RAG는 일단 그 시장 데이터로 만들어진 모델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내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벡터 스토어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내 정보 아니면 우리 기업의 정보가 들어있고 이거와 기존에 이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둘이 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장점으로는 도입이 용이하죠. 이제 외부 데이터만 데이터 업데이트 해주면 좀 더 새로운 그런 데이터가 이제 생기는 거고 훈련이 필요 없이 이전에 훈련이 된 데이터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내 기업만의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최신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에 묻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되는 거 그다음에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관련성이 낮으면 답변도 부정확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좀 더 기업에 맞는 AI 모델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인 튜닝은 기존의 모델을 좀 더 우리 기업에 맞는 데이터를 넣어서 다시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하는 거라는 것은 리소스를 가지고 다시금 이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이 학습이 된 거는 AI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응답이 굉장히 빠르죠. 그다음에 내가 만들어진 데이터 가지고 학습시켰기 때문에 정확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학습을 하고 학습될 때마다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먹고 전기도 먹고 그만큼 비용이 든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딧이 제안하는 기업에 최적화된 AI를 만드는 방법,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랩이라는 그런 학습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RAG라는 방법, 그다음 그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방법과 파인 튜닝이라는 다시 학습하는 그런 방법의 단점들을 좀 감쇄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랩이라는 메소드를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랩이라는 것은 사실 Q&A 방식으로 이제 질문응답 이런 방식으로 추가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래서 추가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넣어서 학습을 굉장히 빨리 시켜서 자체적 AI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리소스는 적게 먹고, 그런 리소스 적게 먹는 대신에 그 파인 튜닝만큼 리소스를 파인 튜닝보다는 훨씬 리소스가 적게 먹지만 그 결과는 파인 튜닝과 비등한 그런 학습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V의 장점은 첫 번째는 유연한 데이터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고 트레이닝 하는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추가하고 제거, 변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인 튜닝 이거를 다시 이제 이제 다시 학습시켜야 되는 거고, RAG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검색하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신 정보와 실시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RAG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정보만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 LLV는 그 FAQ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학습을 빨리빨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이런 모델이 학습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시간 및 비용의 효율성. 파인 튜닝을 가지고 학습을 할 때는 그 GPU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전기도 많이 쓰고 이런 상태지만 LLV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그만큼 시간이 적게 들면서 그 결과는 파인 튜닝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아주 쉽게 이제 그 모델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주도 최적화해서 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쉬운 인풋을 통해서 그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네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LV를 통해서 금융의 AI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뭐 지능형 챗봇이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사실 LLV가 아니고 LLM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챗봇을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가상 비서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깊게 뭐 포트폴리오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대출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금융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해 준다거나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금융의 IT 영역에서 이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레드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소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델을 개발하고 LLV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이 AI를 운영하기 위한 MLOps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AI 오픈시프트나 아니면 여러 레드 프로덕트에 대해서 AI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소스 영역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LAB라는 거를 그런 메소드니까요. 그 메소드를 지원하는 툴을 인스트럭트랩이라는 이제 툴을 가지고 이 LAB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처 모델을 통해서 점점 학습을 시켜서 스튜던트 결과가 티처 모델로 가고 점점 이 모델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는 오픈시프트, 그 다음에 렐, 그 다음에 앤시블에 대해서 라이트스피드라는 제품을 통해서 좀 더 그 프로덕트를 사용하는데 우리만의 AI를 사용해서 좀 더 쉽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모델을 서빙하고 그다음에 이 모델 서빙한 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디플로이하고 관리하는 이런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저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AI와 오픈시프트 AI를 통해서 이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신뢰, 선택, 일관성으로 이제 AI 모델, 그다음에 AI 플랫폼, 그다음에 지원 포트폴리오, 워크로드 이런 전체적인
뭐 어떻게 뭐 엔드 투 엔드로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뭐 랩, 인스트럭트 랩 모델이죠. 이거와 그다음에 이제 MLOps를 위한 오픈시프트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쉽게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좀 뭐랄까 약간 소규모에서 서빙을 하고 그 서빙된 모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디플로이를 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까지 이런 3단계의 영역으로 가지고 네, 3단계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스트럭트 랩은 그 누구나 최적화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모델을 내 기업에 맞는 모델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인스트럭트 랩이라는 이 툴을 가지고 저희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인스트럭트 랩은 QA로 이루어져 있고요. 퀘스천이 뭐 자산관리 회사가 따라야 할 주요 규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앤서는 자산관리 어쩌고 이렇게 앤서를 넣고 또 Q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이런 부분을 야물로 작성한 후에 이 야물 파일을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학습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인스트럭트 랩은 사실 최소라고 해야 될까요? 뭐 GPU가 꼭 필요하냐 이건 아니고 그냥 그 애플의 실리콘 그 집 CPU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랩은 레댓이 후원을 하고요. 네, 오픈 소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인스트럭트 랩을 통해서 AI 모델을 만들고, 우리만의 이제, 그런 학습된 AI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 모델을 가지고 서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빙을 하기 위한, 렐 AI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단에 말씀드린 인스트럭트 랩을 가지고 만든 모델에, 그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쉽게 배포하고 서빙할 수 있는 그런 런타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컨테이너로 세 가지의 런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단에 말씀드린 인스트럭트 랩, 그 다음에 그 모델 서빙을 위한 VLLM, 그 다음에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딥스피드 이렇게 세 가지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좀 더 많은 빠르고 정확한 거를 위해서 GPU가 필요한데 GPU가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파이토치나 아니면 드라이브 같은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더 큰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런 모델을 디플로이를 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MLOps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오픈시프트 A가 있습니다.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분산된 워크로드를 하고 모델을 서빙하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이 모든 사이클이 다시 한번 이렇게 리사이클 도는 이런 MLOps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기본적으로 오픈시프트 위에 이런 오픈시프트 AA라는 이름으로 애드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쿠버네티스 환경에 하이브리드 환경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GPU 가속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PU도 쉽게 쓰고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운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관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의 장점 플러스 그다음에 MLOps의 영역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또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다 이제 오픈 소스에서 가져와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토치, 그다음에 레이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다음에 VLLM 같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프로메테우스로 하고요. 이렇게 전부 다 한꺼번에 MLOps를 위한 솔루션이 제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시프트를 통해서의 장점은 첫 번째로 AI 도입에 간소합니다. AI를 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엮고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이 오픈시프트 AI를 도입을 하면은 굉장히 이 환경이 바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IML 운영의 일관성 유지는 모델을 만들고 그런 모델을 만든 후에 나중에 서빙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서빙하고 다시 또 모델을 학습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이클이 그 담당자가 틀릴 텐데 그렇지만 같은 환경에서 이런 MLOps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온프레미스 아니라 그냥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환경으로 동일한 UX로 제공이 됩니다. 오픈시프트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유연성도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AI 통합 플랫폼을 통한 금융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금융을 혁신하기 위해서 AI를 쓰고자 할 때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는 되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인스트 랩으로 우리 기업에 그다음에 금융 기업에 맞는 그런 AI 모델을 먼저 만드시고요.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가지고 서빙을 AI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이 어플리케이션까지 오픈시프트 AI로 이런 3단계의 단계로 그런 금융 혁신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는 밑에 보셨듯이 뭐 챗봇 굉장히 뭐 챗봇부터 시작하겠죠. 대부분 금융은 챗봇부터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AI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와 손쉬운 관리와 협업,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네 가지의 큰 장점을 가지고 이런 단계적으로 랩을 사용하고 렐 AI를 사용하고 오픈시프트 AI를 사용하시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그다음에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금융 IT가 좀 더 좀 원활하게 쉽게 변동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잘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는 끄고요. 중지.